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후지산이 언제 폭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충격적인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정책을 보면 정말 엉망진창, 뒤죽박죽이라는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코로나를 막으려고 하는 건지 확산시키려고 하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는데요. 일본은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고토 여행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0일부터는 경기당 5,000명의 야구 관중을 받아들이는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9일부터 11,000명의 관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명의 스모 관객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일주일 사이에 코로나 감염자가 3,434명이 늘어난 26,147명이 되었다고 지지통신이 지난 7월 20일에 보도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코로나 감염자 확산 일호를 겪고 있는 와중에 경기장에 관중을 받아들이는 선택까지 하다니 이제는 자포자기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본이 위기의 상황인데 아베의 행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베는 정기국회 폐회 다음 날인 6월 18일을 끝으로 한 달 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으며 국회 폐회 중 심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난 7월 19일 홋카이도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고토 여행 캠페인 때문에 자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지만 아베는 설명 책임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국의 총리로서 도저히 상상도 못할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의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일본의 네티즌들도 아베가 그만둘 때가 되었으니까 이를 내팽개치고 있다고 말하며 원래부터 아베는 무책임한 사람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베는 입으로 결과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반복하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 보존에만 힘을 쏟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며 아베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하는 후지산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화산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km 정도 떨어진 니시노시마에서 6월 중순부터 연일 분화가 확인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간에는 용암이 200m 높이로 분출했으며 7월 4일에는 연기의 높이가 8,300m까지 치솟기도 했죠. 이 화산섬은 2013년의 넓이가 0.29제곱킬로미터였는데 그 후로 분화하면서 2019년 5월에는 2.89제곱킬로미터까지 대략 10배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6월 4일 사쿠라지마 화산에서도 폭발이 발생해 연기의 높이가 최대 9,570m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데요. 그런데 일본 매체 데일리 신초는 지난 7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후지산의 마그마의 이변이 발생해 일본의 초비상에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후지산은 해발 3,776m로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의 태평양 연안에 접해 있습니다. 후지산은 1707년에 마지막으로 폭발한 휴화산인데요. 그 당시 후지산은 폭발 이후 약 2주 동안 대량의 화산재가 분출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만 17억 세제곱미터의 다량의 화산재가 분출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분출된 화산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4,600만 세제곱제의 폐기물의 37배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후지산 폭발을 더욱 무서워하는 이유는 도쿄와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후지산에서 도쿄 중심부까지 2시간 15분, 대략 139km밖에 되지 않을 정도의 거리이죠. 만약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도쿄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입에서는 왜 하필 이렇게 코로나 국면으로 힘든 시기에 후지산까지 폭발할 징조를 보이냐며 한숨 소리가 새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 전문가들도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동일본에서 중부지방에 걸쳐 지진이 여러 번 발생했는데 화산 역시 인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의 최대 화산지대인 엘로스턴이 폭발하면 그 화산재에 의해 미국 전체를 괴멸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이탈리아의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멸망한 것처럼 한 국가뿐만 아니라
문명까지 파괴해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산 폭발이 지진과 연동하여 발생하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향후 30년 내에 70%에서 80%의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알려진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후지산 폭발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한 것은 1707년인데 그 당시 화산 폭발은 대지진으로부터 불과 49일 만에 발생했던 사실이 그러한 주장의 근거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300년 동안 후지산을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라고 기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화산 전문가들은 섬뜩한 침묵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1200년 동안 후지산은 11차례나 폭발했지만 이토록 오랫동안 평온을 유지한 적이 없었죠. 자주 분화하는 화산은 쉽게 말해서 적당히 가스가 빠져나가 대형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지산은 300년 동안 분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폭발하면 대규모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산 전문가들 100%가 조만간 후지산이 폭발할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후쿠시마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방사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1년에 발생한 대지진이 후지산을 비롯해 화산이 많은 일본 열도의 지반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것이 연쇄효과를 일으켜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그야말로 천년 만에 지각 변동기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험한 상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산 폭발은 발포, 즉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에 의해 일어납니다. 지하 마그마에는 5% 정도의 수분이 들어있고 그것이 수증기로 변화하는 현상이지만 그로 인해 마그마의 부피가 팽창하기 시작해 곧 분화에 이르게 됩니다. 화산 폭발을 맥주병에 비유하자면 흔들거나 떨어뜨려 충격을 주면 뚜껑을 열 때 내용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화산 전문가들은 후지산의 마그마 구덩이에 자극이 가해진 상태가 틀림없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연히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곧이어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발생하거나 다른 자극이 가해진다면 후지산은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일본의 화산 전문가들은 이미 2000년과 2001년에 후지산 깊은 곳에서 저주파 지진이 많이 관측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체감할 수 없을 정도의 흔들림이지만 마그마나 화산가스에 의한 움직임이 있다는 증거이죠. 그 이전까지는 한 달에 10번 정도 흔들림이었는데 100번 정도로 증가했고 이것은 반년 이상 지속되어 후지산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도 살아있는 화산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후지산이 폭발하게 되면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어떻게 될까요? 화산 전문가에 따르면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뿜어져 나오는 연기의 높이만 최대 3만 미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화산재가 바람에 날려 도쿄에 쏟아지게 되는데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는 전기, 가스, 수도 등 라이프라인이 전부 멈추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 금액만 2조 5천억 엔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3월 31일에 일본 중앙방재회의가 열렸는데 후지산 폭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풍향에 따라 수도권에서 2에서 10cm의 화산재가 쌓이게 되며 불행하게도 비가 왔을 경우 3시간 후에 전철이 멈추게 되며 대규모 정전이 도쿄, 가나카와 치바, 사이타마현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음식과 물이 부족해지고 휴대전화도 통하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해 수도권이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활화산은 111개나 되는데 이는 지구 화산의 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의 20%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괜히 일본인들이 화산과 지진을 경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아까 언급한 적이 있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입니다. 이미 2018년에도 경고의 목소리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도 직하형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피해는 47조 엔, 간접 피해는 20년간 731조 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는데요. 건물과 교통 인프라가 파괴되는 등 직접 피해만 170조 엔에 달할 것이며 공장 등 경제가 완전히 중단되는 간접적 피해도 20년간 1240조 엔에 달해 직접과 간접 피해 모두 합쳐서 총 1410조 엔, 대략 원화로 1경 5천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추산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으로 오사카와 나고야는 물론 도쿄를 포함한 주요 경제권이 일제히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본의 경제는 멈추게 되고 GDP는 20년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은 코로나와 화산, 그리고 지진까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